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12일 오전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한데요. 미국 시장 얘기 잠깐 드려보고 우리 시장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예상치 컨센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도의 모습이 나왔었죠. 전년 대비해서는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증가세가 높아지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렇게 이제 둔화가 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에 그에 대한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식품이나 에너지 섹터들을 빼고 이제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컨센보다 조금 하향한 모습이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안도감을 좀 주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쪽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한 23.8% 정도 나왔고, 자동차 특히 이제 중고차 쪽에서 41.7%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신차 쪽도 뭐 그렇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전월에 비하면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 외식, 숙박, 항공, 그러니까 여행이나 레저 쪽이 좀 많았는데 휴가철이었다라는 거 감안을 한다면 그 부분이 보태져서 지금 이게 나온 거야. 그렇다면 이번 요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이후의 지표들은 조금씩 꺾일 수 있겠네. 이런 안도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 지수에 관련된 이 지표들은 양호한 정도의 흐름이 나타났고, 예상을 했었던,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던, 혹시나 이제 최근에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는 바람에 혹시나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다행스럽게 예상치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컨센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 요런 정도, 많이 못 미치면 안 되고 컨센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정도로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3.5조, 이제 기존의 1.2조 달러 쪽은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3.5조 부양책,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것까지 두 개 다 같이 할 거야, 한 개만 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좀 딜레이 될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3.5조의 부양책도 일단은 공화당 쪽에서는 한 명이 불참한 거를 제외하고는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 전원 찬성표가 나오면서 가결이 됐습니다. 예산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예산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예산 조정권이 발동이 되겠죠. 요게 발동되고 나면 대략 그 뒤로 예산안이 이제 통과 이 표결 절차가 있게 될 겁니다. 아마 한 9월 중순 정도쯤, 이제 지금 휴가가 있으니까, 하원은 휴가가 있으니까 지금 휴가 중인데, 뭐 지금 그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하원 원내대표가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휴가 끝내고 다 집합, 일단 의원들에게 그렇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게 지금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아마 거의 시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통과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죠. 부채 한도 협상. 이건 뭐 3.5조든 뭐 1.2조든 이게 나오게 됐었을 때 결국은 국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정부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 결렬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노이즈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따지면 기간의 문제지 일단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아마 경기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크게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비둘기적 성향의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고, 투표권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매파적으로, 뭐 지금 어제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원래부터 이제 외파였던 이 로버트 카플란 이 달라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논의하고 계획 발표하고 10월부터 바로 시작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예, 영향력은 조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나온 게 EU 쪽에서 mRNA 백신 관련해서 이 부작용 관련 조사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모더나를 중심으로 해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 나스닥 쪽은 언택트 쪽이 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던 상황인데 어제 물가 지표를 보니까 컨택트 쪽이 좀 많이 올라왔네. 이쪽이 좀 괜찮은가 보네라고 인식이 되면서 투자가 컨택트 쪽으로 좀 몰리고 언택트 쪽이 조금 소외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일시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델타 변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유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컨택트가 계속해서 추세를 달고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요 자리 부근 전후에서의 회복 정도를 기대를 한다. 물론 여기까지 연려는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1선 찍고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올렸는데 오늘은 여기 올려줘야 되겠죠. 이 위로 다시 위로 올려야 됩니다.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800포인트 위로 다시 올려주는 그림 나오면서 여기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여기서 놀아주는 요 전후에서 놀아주는 요런 흐름도 일단 현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일단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 오늘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난달 만기일 이후 이 옵션 쪽에서의 상황을 좀 놓고 보게 되면 변동성이 조금 요번 만기일에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변동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주로 주식시장에서는 내려갈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변동성은 위든 아래든 이 움직이는 폭이 커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변동성이 조금 오늘은 위아래 좀 흔들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여느 때에 비해서 더 있어 보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3시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마감 때까지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봤었을 때 예상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조금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중에는 아마 좀 이 위아래 흔드는 폭은 많을 텐데 막판에 가서는 조금은 이 우호적이지 못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 믿고 있는 구석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3220에서 30 제가 지금 여기 30에 꺼놨습니다만 3220에서 30 정도 자리가 나름 강한 저항이잖아요. 지금 그 저항 부근에서 3220 찍고 살짝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양봉 정도 나오는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3230포인트에라도 일단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에서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갖다 붙이는 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중에 좀 흔들기를 하다가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한 3230 정도 선에다 갖다 붙이는 그 전후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하는 정도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요거보다는 좀 더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이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도체 전망 우려와 함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뭐 요 며칠째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합니다. 심상치 않은 정도로 상당합니다. 상당히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외국이 코스피 전체로도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온 상태고 지수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는 조금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좀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목표 주가를 뭐 너무 많이 낮춰가지고 10만 원, 12만 원 뭐 이렇게 하던 걸 지금 89,000원, 86,000원 뭐 이렇게 지금 낮춰놓은 상태라 가지고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오늘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매도를 빼면요. 코스피는 매수 상위입니다. 매수 우위입니다. 매수 우위인데 이 두 종목의 매도가 그만큼 지금 크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글쎄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내일 사면되어 나오고 나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지금 뭐 취업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걸려 있는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보고 있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가석방을 결정한 명분이 그거잖아요. 그 가석방을 하게 해준 명분이 경제를 살려보겠다라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 석방은 시켜놓고 가석방은 시켜놓고 일은 하지 마. 이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홍남기 부총리가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고 건의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아마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투자가 조금 나와줘야, 투자에 관련된 계획들이 좀 나와준다면, 삼성전자 지금 이 어려운 구간은 아마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외국인들의 이 추정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건데, 좀 과도하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오전에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조금씩, 진짜 조금씩, 개미 눈물만큼씩, 발톱 밑에 때만큼씩 지금 개선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세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정말 더디게 약하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 뒤집혀도 좀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장중 변동성을 생각하면 아마 뭐 개선됐다가 다시 한번 이 악화됐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230포인트 전후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할 가능성, 최악의 경우 3,220인데요. 3,220일 경우에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러면 음봉이잖아요. 음봉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러면 3,200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일단 이 밤의 끝을 잡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좀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영향으로 과도한 하락이 지금 이틀간 나왔는데 조금씩 진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2차 전지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괜찮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 섹터들도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섹터라기보다는 개별주 중심의 움직임의 영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기아, LG화학, SK텔레콤, 삼성 SDI,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가 뭐 상당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NC소프트 정도까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HLB, 예스24, 아프리카TV, 심텍, TNL바이오, 오스코텍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 휴젤,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라다이스, 원익 IPS, 유진테크, 펄어비스, 카페24, 차바이오텍, 네브시스터즈 뭐 이런 종목들이 매도 상위 쪽에서 조금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반등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HLB 잠깐 보도록 하죠. 어제 제가 장 마감 이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요. 일단 어제 이거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는 거 좀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후장에는 조금 이거 올려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못 올렸어요. 일단 못 올리고 마감을 했다는 측면은 되게 좋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121선에 일단 갖다 붙여놨는데 121선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오늘 결정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거래량이 일단 최근 이 부진했던 거래량을 감안해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량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태고, 분봉상으로도 놓고 봤었을 때 이 올라왔을 때의 수급들이 조금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어느 정도 밀려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다시 지금 이 36,500원에서 37,000원 사이 위로 한번 돌파 이후에 지금 살짝 밀려 있는데, 정상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 주 양봉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있었고요. 월봉은 아직 뭐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번 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36,500원, 600원, 700원 정도, 요 정도 자리였잖아요. 요 정도 자리까지만 나와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능하다면 요 자리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할 수 있거나 요 안에서 노는 정도로 마감할 수 있으면 일단 좋습니다. 물론 최상은 37,000원 오늘 벽 뚫고 퓨처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36,500원에서 37,000원 요 사이에서의 마감, 요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거래량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악의 경우는 요 근처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 내일 요 안으로 들어오거나 돌파를 해주는 흐름, 이런 흐름으로 나오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상태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오늘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이 사측에서 뭔가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정도 선에서는 뭔가를 내줄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나와주는 게 필요한 지금 시점쯤 됐다. 오늘 장 마감 이유가 됐든 내일이 됐든 하나 정도는 나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넘어서 이 자리 도전 나오면서, 중요한 게 여기잖아요. 지금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근처에다 갖다 붙여놓고 여기서 일단 기간 조정을 하든 가격 조정이 나오든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올라가서 터치를 해놓고 여기에서 조정을 한번 하면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다음 블럭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지금 축적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서 요번 알파 매각 자금에 관련된 그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 정도 나오면서 이 위로 이렇게 빨리 올려주는 흐름을 좀 만들어 주길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나머지는 장 마감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